여러분이 투자하는 아이템 또는 그 산업은 언론과 대중이 전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17년 동안 복리 80%를 번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프 뉴맨.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 5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2020년 5권이 나오고 1권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에 나왔거든요. 이 세상에서 기라성 같은 트레이더들을 전부 다 인터뷰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5권은 Unknown Market Wizards,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마법사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개미 투자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미국 슈퍼 개미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의 주인공은 제프 뉴맨입니다. 이 양반은 17년 만에 2,500불, 그러니까 300만원을 5천만 불, 그러니까 600억으로 불렸습니다. 복리 80%예요. 참고로 이거 혹시 가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양반 계좌 다 까고 그 내용을 그 잭 슈베이거한테 보내주고, 잭 슈베이거가 다 보고 이 사람은 진짜다 끄떡끄떡 해가지고 인터뷰를 실행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2,500불이 50 밀리언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2,500불을 100만 달러까지 불리는 딱 1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페니스탁, 헐값 주식만 거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식 가격이 뭐 4.68달러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4달러 앤드 뭐 16분의 14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가가 이제 0.01 단위로 바뀐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좀 있었대요. 페니스톡인데 매도 호가가 7센트, 매수 호가가 8센트, 그리고 가격이 별로 잘 안 움직여.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은 그때부터 벌써 7.01, 7.99센트에 주문을 넣게 허용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7센트에 걸어놓고 8센트에 걸어놔가지고 이제 누가 팔려고 하면은 7.01센트에 사고, 그리고 누가 산다 그러면 7.99센트에 팔고, 요거를 반복해가지고 하루에 13%씩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래서 2,500불을 100만 달러로 불렸거든요. 그 후엔 딴 사람들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를 알게 돼가지고 매수 호가, 매도 호가의 차이가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하고요. 그 후부터는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양반은 1년 동안 그거 해먹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챙긴 거죠. 이게 이제 7.01에 사가지고 안 팔리면은 7센트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고, 그러면은 1센트 손해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팔리면은 7.99에 파는 거기 때문에 98센트는 아니고 0.98센트 이득을 보는 거죠. 1년 동안 이걸 해먹었다 이겁니다. 제가 100만장자 스토리 중에서 가장 황당한 스토리가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양반 1년 만에 2,500불을 100만 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100만 불에서 5천만 불은 또 어떻게 갔느냐, 그걸 또 봐야죠. 네, 백만장자가 된 그는 산업 전문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떤 산업에 촉매제, 캐털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식이 팡 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양반이 예를 든 게 그 가솔린에서 에탄올 비율을 1%에서 5%로 늘린다라는 법안이 국회에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에탄올 수요가 갑자기 1%에서 5%니까 400%, 5배 급증할 거 아닌가. 이거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게 뉴스가 어떤 이상한 캔서스 주 신문에만 나왔고 주요 언론에 아직 안 퍼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잽싸게 주식을 사고 들어갔고, 그게 주요 언론에 퍼질 때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10일 만에 에탄올 주식이 1000%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그때 한두 개의 에탄올 주식만 산 게 아니라 관련 주식은 전부 다 샀다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샀는데 이 중에서 얘네들이 막 몇십 배씩 미친 듯이 막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대중이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촉매제는 끝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서 뭐 신산업 같은 거 얘기 들으면 그거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직접 대중보다 언론보다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양반은 강조했습니다. 네, 산업 플러스 촉매제가 그게 새로운 노다지. 이런 기회가 나타나면은 산업 관련된 모든 주식을 다 산다. 또 다른 예로 3D 프린팅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뭐 3D 프린팅이 굉장히 생소하고 잘 모르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10,000를 투자를 해가지고 3D 프린터를 하나 사고 직접 한번 해보고 CAD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3D 프린팅 IR 행사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 컨퍼런스 이런 데도 다 가봐가지고 3D 프린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다 배워놓고 직접 해보고 써보고 하고, 그리고 이 양반은 보통 어느 때 진입을 하냐면은, 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다가
요렇게 쭉 내려가는 걸 다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추세가 내려가는데 이때 이제 채널을 딱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이거를 상향 돌파할 때 요때쯤 매수하는 거를 이 제프 뉴맨이 즐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 공부하고 유심히 보고 있다가 차트가 이제 왔어. 이제 다운 트렌드가 시작했고 여기 이제 이걸 돌파를 했어. 그럼 이때 딱 매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큰 돈을 벌었는데 또 1년 만에 3D 시스템스라는 3D 프린팅 대장주가 10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털고 빠져나왔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그때 다른 투자자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르가노보는 뭐 바이오 프린팅, 그러니까 뭐 지문 같은 거를 뭐 인지하고 뭐 3D 프린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업인데 얘를 통해서 이 양반이 1000만 불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새로운 상품, 새로운 산업이 그의 주요 무기입니다. 새로운 상품은 이 양반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해본다라고 하고요. 역시 제가 따라할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상품 자체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신상품이 나온 후 한 14년 후쯤 알게 됩니다. 그런 게 있었어? 하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본 게 생체 인식 스캐너를 이 아우텐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냈는데 잠깐만, 생체 인식 스캐너 그럴듯한데 왜 이게 아이폰에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웃거리다 보니까 바로 요런 회사가 그런 생체 인식 스캐너를 폰에다 집어넣고 이런 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샀고 이 회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또 추가 매매를 해서 피라미딩을 해가지고 더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주식의 전 자산의 3분의 1을 투자를 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회사는 나중에 삼성전자와 딜을 체결을 하고 그때쯤 돼서 애플이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다시 한번 뛰었고 우리 제프 뉴맨은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해피엔드. 뉴맨에게는 뉴맨의 4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맨은 트레이딩은 퍼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4대 원칙에 맞는 주식만 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이분은 차트를 보는데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운 트렌드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위로 돌파할 때 다운 트렌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이거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주주 구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단 주식수가 2억 개 이하여야 되고 옵션이나 워런트 같은 거, 스톡 옵션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산업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주식이나 산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연차 보고서도 보고 경영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히스토리도 공부를 하고 상품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내가 이 주식이나 산업에 들어가서 잘 되면 추가 매수를 막 하고 안 되면 당장 손절매하는 이런 식으로 큰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의 투자의 룰은 이렇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네가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것도 동일하죠. 두 번째, 뭔가 competitive advantage,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나 주식에 투자하라. 이것도 대충 맞는 것 같고요. solid management, 경영진이 훌륭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유명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네 번째는 you can buy for the right price. 그러니까 가격도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뉴맨은 가격이 적절한가 그걸 보는 것보다는 차트 패턴을 보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책도 있죠. 참고로 잘 되는 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서적, 뉴맨이 본 가장 위대한 서적은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고 하는데요. 제시 리버모어의 삶을 소설화한 그런 책이죠. 참고로 뉴맨은 이미 이 책을 보기 전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그걸 좀 더 강화해 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뉴맨도 승률이 50%가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떼돈을 벌었는가? 일단 4대 원칙에 잘 맞는 주식이 있으면 베팅을 세게 하고 그렇지 않고 4개 중에서만 한두 개 정도만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베팅을 작게 한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회들이 오는데 그때 왕창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다. 이번도 좀 보니까 피터 린치 필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피터 린치 플러스 차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맨도 늘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이 투자하는 아이템 또는 그 산업은 언론과 대중이 전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신산업과 신상품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언론에 이제 이런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잽싸게 팔고 넘어가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국 제가 추구할 방법은 도저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맞는 투자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화학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그 화학 산업에 대해서 빠삭하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가보다 더 빨리 어떤
화학 상품이 뜨고 어떤 기업이 뜨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또는 화학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맞게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프 뉴맨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연구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돈을 왕창 버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이죠. 2,500불에서 5천만 불. 와우.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